끌어당김 할 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은 멈추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말이죠.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끌어당김 하다가 불쑥불쑥 불안해요. 끌어당김 하려면 계속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저도 끌어당김 맨 처음 할 때 조금이라도 짜증나면 짜증나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우울하면 우울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도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하세요.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이걸 모르면 계속 끌어당김이 뭐에 걸려서 작동이 안 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와 엑셀을 같이 누르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꼭 이래야만 해 라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김 하다가 잠시 무기력해질 때나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기분이 들다니 절대 안 돼. 메리치트키 유튜브에서 항상 감사하라고 했단 말이야. 항상 기분이 좋으라고 했는데? 저는 문득 끌어당김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30년을 넘게 불안, 초조, 걱정 머신으로 살았는데 끌어당김 하다가 잠깐 불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쑥불쑥 걱정과 불안이 밀려온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또 올라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은 기분이 별로구나. 그런 날도 있지 뭐. 덴버 대학교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엄청 슬픈 영화를 틀어줬어요. A그룹에게는 슬퍼해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라고 했고, B그룹에게는 절대 슬퍼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용을 했던 A그룹이 B그룹보다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 증상이 훨씬 적었습니다. 감정 수용이라는 것이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해준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저항하면 걱정과 불안들이 튕겨져 나를 자꾸 치게 됩니다. 마치 탱탱볼처럼 말이죠. 이것을 리바운드 효과라고 합니다. 우울하면 안 돼 하면 더 우울해지고, 걱정하면 안 돼 하면 더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절대 하얀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자마자 하얀곰이 더 많이 생각나는 유명한 실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항이 아니라 수용을 하게 되면 걱정과 불안들이 나를 튕기지 않고 나를 타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나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끌어당김 하다가 종종 우울해지고 짜증도 나고 어느 날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이게 3달, 6달,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요. 날 괴롭히려고 찾아오던 애들이 서서히 나를 찾는 횟수가 줄더니 점점 더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팀원의 공황장애를 많이 호전되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팀원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감정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태도로 메리 다이어리에 적어보라고 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이 좋아져서 결국에는 월천도 달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평생을 이래야만 해 라는 압박으로 살았거든요. 즐거움과 행복은커녕 의무감으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숙제 같은 인생인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스스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대에 못 미칠 때마다 난 이것도 못하는구나 라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이때 무서운 건 나 자신을 비하하는 순간 행동도 시작하기 어려워지고 끌어당김은 단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의식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인생에 접근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 과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했고 문제집 살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조금 풀고 헌책방에 팔아버리면 그걸 다시 사와서 공부했어요. 지우개 하나 사서 그거 다 지우고, 근데 이게 진짜 계속 지우면 그 마찰 때문에 손이 뜨거워져가지고 엄청 아프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사니까 갑자기 어느 날은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손이 아파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가난하다 보니까 내 인생도 부모님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거는 진짜 겪어보지도 못한 감정들이었습니다. 항상 악착같이 1년 중에 360일 정도는 너무 일만 해가지고 과로로 쓰러진 적도 엄청 많아요. 감정이 평온하다거나 여유롭다? 이랬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를 옥죄면서 살아
살았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제가 10만큼 행동했을 때 결과가 10 정도 나오면 정말 다행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2, 3 정도밖에는 결과가 안 나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치트키들을 알고 나니까 10만큼 해도 20, 30, 50 그 이상으로 얻어지더라고요. 끌어당김은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해서 끌어당김을 유지할 수 있게 다이어리랑 함께 쓰는 챌린지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요새 좋은 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저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저도 이번 생은 나름 보람찬 거 아닐까요? 이렇게 성공 후기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끌어당김 저렇게 잘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라는 질문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왕국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깃발은 산에 있고 누군가는 바다에 누군가는 어떤 마을에 각기 다른 장소에 자기만의 깃발을 꼽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획일화된 문화로 수능, 대기업, 결혼, 단일화된 코스가 전부인 것만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시선의 무게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문화에서 뼛속까지 대한민국인 우리는 그냥 나 말고 타인과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다가 SNS까지 활발해져 버렸으니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드리워지게 된 거죠. 내가 꽂고 싶은 깃발을 꽂고 가장 나답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인생 치트키가 아닐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답게 살면 그뿐입니다.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얻기 위해 미친 듯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아라. 힘들고 수고로운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면 너무 지친다.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일들을 피하라.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느낌은 정신적인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집착은 현실화 능력을 현저히 하락시킨다. 인간 모두는 자신의 그릇에 따라 받는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것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미 가졌다라는 의식으로 살아라. 그럼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미 나의 왕국은 있다. 영원히 왕국 안에서 모든 것은 갖춰졌다는 마음의 휴식이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쉽게 현실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끌어당김 할 때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멈춰서 앞서 알려드린 치트키를 써보세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수용하면 저항했을 때 탱탱볼처럼 나를 치던 걱정과 우울들이 나를 통과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과제를 주어보라. 그러면 그것이 매분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메리 치트키 홈페이지에 불안한 나를 마주하는 19가지 질문 무료로 올려드렸으니 조용한 곳에서 혼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실천하기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 생길 챌린지에서는 매일 스스로와의 대화를 위한 질문들을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릴 겁니다. 같이 다이어리 쓰면서 나에 대해 선명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치트키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보낸 좋은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처럼 살기 위한 더 많은 인생 치트키로 다시 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